유행처럼 암 발생이 높아지는 요즘, 첫 번째로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 중에 어떤 음식들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건강 관련된 의료인 계통들한테 무슨 음식을 먹지 않니? 라는 통계를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를 제일 금기시했더냐 라는 것들이 결국 암 발생이나 기타 질환에 대한 유병률을 낮춰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응용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순위별로는 탄산음료와 고기 그리고 가공식품을 고른 게 가장 많았습니다. 1등은 탄산음료였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던 그 탄산음료. 탄산음료가 안 좋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당분이 많아서입니다. 없는 음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탄산이라고 생각하면 당분이 많은 음료수들이 많은데요. 액체 내에 당분이 많은 것을 액상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의식 중에 섭취량을 늘리기가 쉽습니다. 설탕 많이 먹기 어려운데 물처럼 돼 있는 걸 먹으면 꿀꺽꿀꺽 잘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탄산 자체도 식도를 자극하고 설탕 자체도 안 좋은 역할을 하는 데다가 탄산음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천연이랑 좀 다르게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좋은 성분들은 들어있지 않아요. 인산 성분이 많기 때문에 칼슘 흡수 자체도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좀 방해가 됩니다. 제로 음료 탄산으로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일단 당분이 없어서 안전하지만 탄산 자체가 식욕을 불러온다는 논문이 많아요. 두 번째로 꼽은 거는요, 육가공품입니다. 햄이나 소세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햄버거 패티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높고 질산염 같이 첨가제를 넣고 있기 때문에 아질산과 질산염에 대한 것들이 몸에 나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논란을 또 가중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가공품들은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의 비중이 높고 불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더 나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가공품은 가능한 피하시면 좋고 만약에 먹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아질산염이나 질산염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 고르신다거나 물에 데친다거나 나쁜 성분들을 더 추출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복용하시면 좋아요. 최대한 직화, 불에 직접적으로 타도록 굽는 거는 피하면 좋고요. 기본적으로 섬유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좋을 수 있어요. 3등으로 고른 것은요, 곱창과 막창이었습니다. 곱창과 막창, 소의, 돼지의 내장 부위고요. 배설물이 담겼었기 때문에 잘 세척해서 먹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서는 굳이 잘 세척하면서 먹어야 되냐라고 써놓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세척해서 먹으면 괜찮지 않나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비라고 생각하는 내장을 뒤집어서 들어있는 성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장 밖에 있는 장간막이라고 하는 곳에 지방들이 들어있습니다. 포화지방을 굉장히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피하면 좋고요. 곱창이나 막창을 데쳐 먹는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대부분의 경우는 구워서 약간 노릇하게 약간 타듯이 구워야 맛있잖아요. 다이옥신이 좀 생성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드시고 싶으면 잘 씻고 잘 관리하는 곳에서 섭취를 하자. 기본적으로 자주 먹을 음식은 아니다. 고지혈,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끔씩만 먹자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조심시키고 싶은 거는 현미랑 생야채입니다. 먹지 않는 음식 얘기한 다음에 뭘 먹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현미랑 야채가 빠지지 않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에 통곡물, 생야채를 섭취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고 저도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요, 소화가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억지로 먹어봐야 소화장애가 생기고 소화장애를 통해서 영양 흡수가 잘 안 되고 기본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은 잘 익힌 채소, 잘 정제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나을 수 있고요. 탄수화물 자체를 너무 안 먹는 분위기는 요새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다들 탄수화물 너무 안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시는데 식사의 30에서 40% 정도는 탄수화물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병을 부르는 음식들 공통점이 뭘까요? 병을 부르는 음식의 공통점 딱 찾아놓으면 5가지가 있습니다. 당분, 고지방, 위생의 문제, 첨가제와 조리 방법 5가지의 문제가 있을 때 병을 부르는 음식이가 쉽고요. 잘 아시겠지만 암은 우리의 정상세포가 아니에요. 암이 생긴다는 것은 몸에서 잦은 오류,
염증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세포가 생기고 적절히 없어지지 못하고 늘어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몸에 지속적인 염증이 계속 생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매워요, 너무 짜요, 너무 달아요, 이런 음식은 피하시는 게 소화 상태에도 좋고, 지방 비중이 너무 높은 상태의 식사를 하시는 것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질산 나트륨 계통의 식품 첨가제는 많이 먹으면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요새는 많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붉은색을 나게 하려고 첨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국 질이 나쁜 젓갈에 들어가거나 혹은 너무 빨간색을 많이 내는 소세지나 햄을 자주 먹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암을 유발하기 전에도 너무 많이 복용하게 되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게 드시면 좋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 사람들에 비하면 아질산 나트륨의 섭취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노인, 어린이는 조금 더 신경 쓰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 말해도 중요한 포인트, 암 예방을 위한 습관 알려주세요. 음식을 고를 때 첨가물이 많은 것은 좀 피하면 좋습니다. 제가 과자를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즐겨 먹는 과자 중에 하나가 숏브레드라는 게 있어요. 손가락처럼 생겼다고 숏브레드라고 돼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나 보면 밀가루, 버터, 소금, 설탕 전부예요. 나머지 첨가물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 애들 줄 때도 되게 맘 편하게 주고 저도 맘 편하게 먹고 있는데, 이 과자만 먹으란 뜻은 전혀 아니지만 가능하면 첨가제가 좀 적게 들어있는 과자들, 아이스크림도 좀 적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일부러 먹으면 좋고, 햄, 소세지 또한 마찬가지로 첨가제가 적은 걸로. 어묵을 고를 때 어육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시면 다른 게 좀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육 함량이 최소 80%가 넘는 걸로 골라서 복용하는 식의 선택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암의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음주, 흡연이에요. 빠질 수 없죠. 음주와 흡연은 폐암뿐 아니라 다른 암의 위험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끊거나 끊지 못한다면 현재 상태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것 추천합니다. 알코올도 당연히 줄이시면 좋고요. 비만은 음주와 흡연만큼 정말로 중요합니다. BMI라고 하는 키랑 체중의 그 비율, 적정 체중으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체중은 운동으로 빠지는 건 아니니까 꼭 먹는 양을 조절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잊고 계시겠지만 피부에 햇빛을 너무 많이 받는 것들도 암의 유발 원인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다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잘 바르고 다니십시오. 겨울철에는 햇빛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나 싶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직사광선을 쐬야 되는 사람들은 꼭 바르고 다니시면 좋고, 10시에서 4시 사이에 햇볕을 쐴 일이 많은 경우에는 차단제도 바르지만 기본적으로 가리시면 좋습니다. 많이 가리고 다녀주세요. 오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그리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일이 다 구분하면서 먹기 어렵지만 자주 먹는 음식들이 있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식사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